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제도 가운데 하나인 턴키 제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낙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적인 허점도 많아서 건설 회사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한 소규모 종합 건설회사입니다. 올해 20건의 공사를 수주했지만 돈벌이는 오히려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청 기업이 일하는 곳에 와서 시시콜콜하게 다 간섭을 해요. 근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간섭을 하다 보면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부패한 수단을 쓰게 되고, 부패한 수단을 쓰게 되면 오히려 더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턴키 공사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턴키로 수주한 3건의 공사에서 손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턴키 입찰은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책임지는 방식으로 수주 건설사의 자율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주자의 지속적인 간섭과 권리 주장으로 설계 변경 등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H토건의 경우 일반 공사를 수주했을 때보다 15% 비용이 더 들었고 결국 이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중소건설업체와 마찬가지로 대형 건설업체들도 턴키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정성 문제, 그다음에 로비 문제, 금품 로비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잉 설계로 해가지고 어떤 자원의 낭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로비라든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벌점 제도를 강화한다든지 금년에 어떤 제도 개선을 좀 했어요. 국토부 정책은 조금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평가위원회 미공개 등 현재 제도 안에서는 규제만으로의 해결이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턴키 제도. 하지만 최근 건설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턴키 방식의 문제점 박진준 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턴키 방식이 무엇이고 또 장단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턴키 제도는 발주사로부터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 수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발주사 입장에서는 공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공사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공사의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일괄 수주하기 때문에 시공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발주사의 간섭과 수주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이 부각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건설 회사들이 불만이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중소형사들의 피해가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져야 하는 턴키 제도는 설계 능력이 없는 중소건설사들에겐 부담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소건설사들은 대부분 설계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입찰에 응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익 분배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오히려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발주처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도 걸림돌이 됩니다. 턴키 제도는 입찰 당시 계획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데요. 계약상 시공 중 설계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수주사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발주자 눈치에 손해를 감수하다 보니 경영 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입찰 전 경쟁력 검증 과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턴키라는 것은 다른 최저가 가격 경쟁과 달리 기술 경쟁을 주로 하는 그런 발주제도이기 때문에 그 질 낮은 설계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의 의견에 보셨듯이 일정 수준의 시공 능력을 검증하고 또 입찰을 하면 기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항상 이 공정성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4대강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입찰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는 끊이지 않는 악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입찰 규모별 수주 실적을 보면 국내 1위부터 10위까지 대형 건설사가 한 76% 정도의 공사를 가져갔습니다. 규모와 자금에서 앞서는 대형사들이 입찰 전 평가위원들에게 노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업계에서 관행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평가위원들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턴키 그 심의 과정의 투명성 제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턴키의 심사위원 풀을 미리 그 공고를 해가지고 그 어떤 그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부정한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밖에 평가위원들이 자신의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채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턴키 방식 지금까지 문제점 짚어봤는데 글쎄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지금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국토부는 현재 턴키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 역시 디자인과 시공을 함께 입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턴키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재 정부는 40조 원의 공공 발주 물량 중 10조 원 정도를 턴키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발주 제도의 다양성 확보와 보다 많은 건설업체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물량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불거진 불공정 거래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수정 보완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도 턴키 제도 관련한 국토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향후 온라인 턴키 심사 제도를 강화해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이처럼 국토부 내에서도 턴키 제도 심사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고민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턴키 방식의 문제점 박진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턴키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사가 설계부터 완공, 심지어 시운전까지 모두 맡아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기가 단축되고 공사비가 절감되겠죠. 하지만 중소형 건설 회사들은 오히려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시공사의 자율성은 훼손되고 책임만 남은 사례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이창 W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